여기는 확실히 늘 그렇듯이 팬평점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스포츠앱이라는 게 팬진이기 때문에 극단적이어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북런던 더비 라이벌전 참패여서 그런지 점수가 굉장히 박합니다. 최저 평점이요 무려 2점입니다. 델레알리하고 탄강가한테 아니 2점씩을 줬어요. 와. 안녕하세요, 볼리TV 세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3경기 연속 무실점 전승으로 1위까지 올랐던 토트넘이 이번에는 3경기 연속 3실점이라는 최악의 부진 속에 3연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 아스날한테 1대3으로 대패를 했는데요. 이로써 한때 선두였던 순위는 11위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토트넘이 1위를 달릴 때 최하위 20위까지 추락했던 아스날은 3연승을 내달린 끝에 마침내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죠. 10위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경기를 한마디로 끔찍했습니다. 어느 한두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가 뭔가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엉망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경기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느슨한 압박, 저조한 활동량, 곳곳에서 나오는 갖가지 실수들, 누누 감독이 경기 끝나고 처음부터 내 실수였다, 실패였다 이렇게 자인을 할 정도로 컨디션 난조였던 선발진 구성까지 아스날에게 전반에만 3골을 헌납하면서 완패했다는 점에서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북런던 더비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팀 내 에이스 선수한테 비판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이날은 손흥민이 유일한 골을 넣는 과정에서 해리 케인이 정말 뭐 득점은커녕 오히려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할 정도로 아주 부진했기 때문에 더 혹독한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해리 케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수가 좀 많이 있었고, 모든 동작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위축된 모습도 보여준 습관들이 있었죠. 뭐랄까, 이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골이 터지지 않는 상황이 좀 반복이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요. 아주 쉬운 골 찬스를 놓친 장면에서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말 걱정이 일 정도로 좀 케인의 부진은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인에 대한 이런 걱정들이 현지 팬들 사이에서 일종의 뭐 조롱 섞인 밈이나 어떤 비판 여론으로 발전을 하는 그 어떤 굉장히 심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닮은 꼴 인물 사진이 그 온라인에 돌면서 오늘 케인은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늘은 카네였다. 하리 카네였다. 뭐 이런 느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큰 반향을 얻는다거나 78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린 그 맨유 팬튜브 진행자 마크 골드브리지라는 사람이 마시알이 오늘 케인처럼 플레이했다면 게으르다고 욕 엄청 먹었을걸? 케인 실드 치는 거 좀 웃김 뭐 이런 거를 올린 게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마시알을 케인한테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글에 달린 이 댓글도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얻었더라고요. 진짜 뭐 케인 비판하는데 마시알 갖다 대는 거는 좀 선 넘었죠. 아무튼 그럴 정도로 지금 해리 케인이 부진이 꽤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래도 영국 선수고 대표팀 주장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쉴드 분위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 경기 끝난 뒤에 여러 짤들이 떴는데 저는 이제 이게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케인이 어릴 때 이제 아스날 팬이었다는 이 밈을 적용을 해가지고 알리가 경기 중 손흥민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당연히 뭐 사실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토트넘과 해리 케인이 일종의 조롱의 대상이 될 만큼 심각한 상태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특히 케인은 이날 그 상대팀 아스날의 골키퍼인 램스데일 선수보다 90분 풀타임 뛰는 과정에서 볼터치 횟수가 더 적었고요. 이날 벤 화이트한테 완전히 묶였죠. 그리고 패스 성공 횟수도 굉장히 크게 적었기 때문에 이 어떤 통계 자료가 또 많이 화제가 되면서 굉장히 또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지 매체들 평가 어땠는지 아스널전 토트넘 선수들 평점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입니다. 여기는 뭐 이번에 아주 평점을 정말 싹 다 낮게 줬는데요. 이제 필드 플레이어 중 최고점이 고작 5점에 불과합니다. 손흥민, 모우라, 케인이 5점을 받았는데, 와, 골드 기자 이건 좀 심하네. 어떻게 이 경기를 보고 케인하고 손흥민 평점을 똑같이 주냐? 이거는 좀 실망스럽네요. 예. 최저점은 탄강과 다이어, 델레알리 이렇게 3명이 받았고요. 최고점 3위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평가 좀 볼게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반전 타이트한 각도에서 램스데일 골키퍼를 위협하는 슈팅을 날렸다. 경기 종료 10분 전 레길런의 낮은 크로스를 골로 만들 때까지 경기에 녹아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뭐
네, 뭐 사실 대체로 볼터치 기회나 또 공간을 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고평점 받기는 힘든 경기였다고 생각은 해요. 골을 넣었지만 팀도 졌고. 근데 해리 케인하고 똑같은 점수를 준 건 선 넘었지. 손흥민이 5점이면은 케인은 한 4점 이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케인을 위해서도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케인 최근 부진하잖아요, 꾸준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실드를 칠 건지. 오늘 경기 같은 내용이면 혹평을 해줘야죠. 그래야 평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다음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델레알리 르네상스의 끝, 하프타임에 교체될 때까지 의미 있는 장면이 거의 없었다. 맞는 얘기죠. 최근 계속 부진한데 이번 아스날전은 진짜 최근 경기력 너무 안 좋습니다. 반면에 최고 평점은 7점. 네, 역시 손흥민 선수한테 줬네요. 네, 전반전 램스데일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확실한 결정력으로 영패를 모면하게 했다. 진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그 필드골 또 넣으면서 올 시즌 개인 통산 리그 3호 골입니다. 팀 전체 토트넘이 지금 리그에서 4골을 좀 넣고 있는데 그중에 75%가 손흥민 골이고요. 나머지 한 골도 이제 알리 페널티킥 골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소년가장이죠. 지금 토트넘 상황을 보면 이날 만회 골 넣은 거는 인정을 분명히 해줘야죠. 영패를 당하는 것하고 어쨌든 이렇게 좀 따라가는 추격골을 넣고 이제 끝내는 것하고는 분위기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그 이브닝 스탠다드는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준 거고요. 풋볼 런던하고는 다르게. 다음 이제 해리 케인한테는 여기 5점을 줬습니다. 250번째 프리미어리그 출전 경기 역대 가장 괴로운 기억이 될 것 같다. 후반전 페널티킥을 줄 만한 상황이 있었고 페널티킥 얻을 만한 상황이 있었고 아주 쉬운 찬스를 놓쳤다. 냉정하게 평가를 잘 했네요. 네, 진짜 케인 요즘 보면 우리가 알던 그 케인이 아닙니다. 케인이 살아나야 손흥민 선수한테 좋은 거라서 좀 빨리 살아나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0골 지금 리그골 없잖아요. 올 시즌 아직까지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 지금 현재 경기력을 보면 정말 가늠조차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후반에 교체 투입되면서 공격에 물꼬를 터졌던 브리안 힐한테 7점을 줬네요. 손흥민의 골로 이어진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따내며 생기 넘치는 까메오 역할을 해냈다. 좀 선발로 좀 브리안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굉장히 활발하고 또 좀 적극적으로 뛰면서 어떻게든 좀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장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구영민입니다. 여기는 자페 탕강과 델레알리 은돈벨라 이 셋한테 최저점 4점 줬습니다. 탕강가 평가를 보면 이제 스미스로우의 이날 전반전에 아스날 스미스로우가 잘했죠. 스미스로우의 움직임을 어쩌지 못했고 아스날 공격수들한테 최소 한 번 이상 농락당한 뒤에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다. 와 진짜 탕강가 역대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는 뭐 델레알리도 크게 다르질 않고요. 은돈벨레 역시 정말 뭐 뛰지도 않고 뭐 상식적인 플레이가 너무 좀 많다고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선수인데 이번 평가를 보면 이제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교체된 뒤 토트넘 경기력에서 나아졌다. 이거는 선수한테는 굉장히 좀 치욕적인 평가죠. 최고점은 요리스 골키퍼와 손흥민 선수가 6점씩 나눠 받았습니다. 대체로 손흥민 선수한테 최고점 많이 줬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퍼스 앱입니다. 여기는 확실히 늘 그렇듯이 팬평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스포츠 앱이라는 게 팬진이기 때문에 극단적이어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북런던 더비 라이벌전 참패여서 그런지 점수가 굉장히 박합니다. 최저 평점이요 무려 2점입니다. 델레알리하고 탕강가한테 나란히 2점씩을 줬어요. 와. 알리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가 말 그대로 이 알리를 그냥 지나쳐버린 전반전이었다. 하프타임 교체는 옳은 선택이었다. 탕강가에 대해서도 아스날의 전반전 골 가운데 적어도 2골의 책임이 있다. 하프타임이 교체가 됐다. 끔찍한 경기였다. 해리 케인도 뭐 2점까지는 아니어도 3.5점 굉장히 박한 점수를 받았고요. 평가도 냉정합니다. 전반전에 정말 끔찍했다. 오풀. 상대의 세 번째 골로 이어진 볼 유실이 있었다. 후반에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페널티킥을 얻어낼 뻔한 반면에 아주 좋은 찬스를 날려먹었다. 최고 평점은 요리스 골키퍼 6.5점 받았고요. 필드 플레이어 중에 진짜 골키퍼 얼마 수비가 허접했으면 3골 먹은 골키퍼한테 6.5점을 줍니까? 참, 요리스 골키퍼 이날 뭐 분전하기도 했습니다만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루카스 모우라 또 이제 교체 투입된 올리버 스킵, 브리안 힐이 각각 6점씩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5점을 줬고요. 눈에 띄는 게 탕강가 대신에 교체 투입된 에메르송 로얄인데 이 친구 3.5점입니다. 끔찍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히 의미 준 것도 아니다. 진짜 토트넘 이번 시합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감독도 선수들도 멘붕이 꽤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이 경기를 밤새 지켜본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걱정이 좀 큰
많은 걱정을 안긴 그런 경기인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서 보신 분들은 뒤늦게나마 손흥민 선수 시즌 3호 골이 터져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북런던 더비 현지 평점과 반응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